8230님, 방송에서 정보를 좀 줄이고 우리하고 소통하면 안 되나요? 제가 적극 참고할게요. 저희가 진짜 늘 감사드리는 게 뭐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오직 정부와 제가 나누는 이야기 요거 두 개뿐인데 항상 출석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출석 한번 부를까요? 핑크로버님 오늘 1등 아마 역대 최다 1등 하셨을 거예요. 2등 내가 낸데님 내가 낸데 이거겠죠. 그 뉘앙스가 3번 K꽃님님 항상 오시고 4번 호이아님 반갑습니다. 그린백님은 오늘 애호박 심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청년 농부시죠? 비 오는 날은 농부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셨군요. 오늘 하우스 작업하신다고 전해주셨고 에큐썸머님 발전 반갑습니다. 그 밖에 모든 유튜브와 우리 앱 식구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로시간이라는 게 정해져야 그만큼의 우리가 그 노동의 삭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거냐 이거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HR 컨설턴트 장래석 노무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연장 근로하면 통상 임금의 150% 수당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찍 출근할 때 있잖아요. 뭐 예컨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뭐 컨퍼런스가 있다 해서 일찍들 나와서 준비해 요럴 때가 있고 요거 끝나고 업무 정리할 때 퇴근 시간 지났는데 늦게까지 일할 때 이것도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됩니까? 네, 지난 시간에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 이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단 1분을 하더라도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조기 출근이나 업무 정리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체조하는 회사 있어요. 그래서 체조요? 네, 다 같이 체조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꼭 해야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조기 출근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이유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아침 8시에 청소를 하시는 직원이 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시간을 일찍 나오시나 봤더니 아침에 아들이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 아들 차를 타고 오는 게 편해서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출근을 일찍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건화된다. 이게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체조 이거 오랜만에 우리 때 국민체조 생각나는데요. 네. 그런 회사가 있군요. 그래요. 그러면 연장 근로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뭐 사무실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사무실 출입 기록 같은 거는 사무실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100%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심을 뭐 사무실에서 먹을 수도 있고 저녁 늦게 이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좀 쉬다가 늦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연장근로 승인제를 많이 시행하는데요. 연장 근로를 하기 전이나 또는 하고 나서 팀장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저 이렇게 연장 근로 승인했습니다 하면 팀장이 승인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4시간 야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이거는 2시간만 한 걸로 합시다 해서 2시간만 승인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불법이고요. 컴퓨터 로그인 시간이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보고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로 출근을 한다. 이건 상대적으로 좀 입증하기가 쉬운데 영업사원 중에는 출장이 잦은 분들, 외근 많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입증을 해요? 출장도 근로를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이제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제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출장도 출퇴근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제외되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성남으로 출장을 간다. 이럴 때는 이제 성남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부산에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갔는데 이걸 오후 출근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출장 규정 등에다가 주로 가는 출장지에 대해 어디서부터 몇 시부터 이동 시간을 인정해 줄 건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성남은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를 보고 부산은 가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준다.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게 회사별로 사실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출장지를 갑지, 을지 이렇게 나누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도 그에 따라서 달리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이 없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시간 일할 때마다 30분 이상 또 8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뭐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인데 그 미국에서 보면 햄버거 그 갈색 봉투에 사와서 먹으면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의 회의가 국내에도 이제 많아졌는데 이걸 또 굳이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하고 다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 직원들끼리 점심을 먹으면서도 꼭 사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자유롭게 업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질 않지만 다만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자 회의실로 일명 열애 없이 다 모이세요. 그렇게 해서 브라운백 미팅을 하고 다 그 불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업무 회의를 공식적으로 했다면 이런 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해외 법인이 많아서 최근 들어서는 한동안 출장이 좀 없었습니다만 해외 출장 다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출장 갈 때 보면은 비행기 타는 시간 있고요. 출입국 수속하는 시간 있고 공항에서 내려서 현지 사무실로 가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저 퇴근 시간이니까 비행기 좀 멈추고 갈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부도 노사 간의 합리적 수준에서 규정하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해외 출장이 많았던 이제 해외 영업팀장님 사례인데요. 당연히 뭐 출장 계획서 결제도 받았고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 출장이 진행이 됐죠. 근데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아서 이제 사건화가 된 건데 이 회사는 구체적인 해외 출장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항의 출국 수속은 2시간, 입국 수속은 좀 빠르니까 1시간을 인정을 해줬고요. 뭐 환승하는 시간 이런 거는 이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을 적용해주고 그다음 이제 공항에 도착한 게 끝이 아니잖아요. 렌터카 등을 타고 네. 또 이동하는 시간은 이제 실소요 시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법원도 그 규정대로 근로시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좀 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하긴 해요. OT라는 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규모로 하는 게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신입사원 뽑으면 예컨대 뭐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는 그룹 자체에서 신입사원 O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때 이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열외가 되는 건가요? 모든 교육이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진 않는데요. 우선 교육 참석의 강제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교육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은 대부분 이제 업무 시간 중에 하죠. 근데 산업안전교육이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법정 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하고요. 근로시간을 넘어서까지 했다. 그러면은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시죠. 온라인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기본적으로는 되는데요. 만약 이제 온라인 교육이 2시간인데 뭐 5월 말까지 이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업무 시간에 들어도 되는데 굳이 집에서 들었다고 해서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진 않고요. 가끔 이제 교육의 대가로 보상을 하면 근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교육 참석의 대가로 뭐 교육 수당을 주거나 또는 무슨 복지 포인트, 교육 포인트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 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보세요 하는 것들은 내가 시간을 골라서 본 거라 휴일에 봤다고 해도 그거는 근로에 해당이 안 된다.
재테클로 요거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골치 아프다 했던 부분일 거예요. 나는 재택근무하는데 당최 내가 몇 시간을 일한 건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그 셈을 합니까? 요즘 코로나로 재택근로가 많이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택근로 한다 그러면 팀장님이 뭐 놀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재택근로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출근을 의무화해서 뭐 10,000원 지하철, 10,000원 버스에서 이제 네. 고통받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재택근로도 요즘 워낙 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나 근태 관리 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근로시간이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활용이 어렵거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논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못하는 경우에는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합의를 하는 회사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도를 좀 반씩 섞으면 좋지 않을까요, 노무사님? 재택근무를 하고 반드시 대면에서 처리를 하면 좋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일주일에 출근은 한두 번 하고 나머지 재택해서 그 근로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면 서로 남는 장사가 아닐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출근 안 하면 회사는 전기요금도 아끼고요. 은근히 아끼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노사 간에 일정 시간으로 서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 인정을 하고 추가로 일하면 그거는 근로를 했어도 연장 근로를 안 봐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8시간 일한 걸로 합의를 했어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를 했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서면 합의 자체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박 간주 근로제라 그래서 이제 재택 근로나 외근 영업사원 같이 일을 외부에서 해서 근태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거고요. 외근 영업사원이면은 뭐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날도 있고 네. 어떤 날은 미팅이 좀 일찍 끝나서 차에서 쉬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일을 하니 몇 시간 일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는 건데요. 꼭 하루 8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 사람은 야근이 좀 많다. 네. 그걸 인정을 해서 10시간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분의 연장 근로 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인사팀이나 굉장히 바쁜 그런 팀은 아예 이렇게 해서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오늘 많이 알아봤네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